네. 네, 저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2부는 전자책 쓰는 법인데 혹시 책 쓰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 전자책이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서 붐인데요. 네. 전자책 뭔지, 그리고 전자책 왜 쓰는지, 주제 정하고 글 쓰는 방법,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 전자책의 효과, 뭐 이렇게 저희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전자책이 뭐냐, 그 다른 말로 이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어플 그 알라딘 그거 이런 데서는 어플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책, 그게 전자책이고, 다른 말로는 이북이라고 하고, 그리고 밀리의 서재 그런 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자책이고, 네. 전자책은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다 전자책을 쓰려고 하나. 우선 전자책은 구입할 때 가격도 일반 책에 비해서 1,000 얼마 정도 싸요. 네. 그리고 또 전자책은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저렴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요즘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근데 조금 전문적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라이트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한번 책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갖고 있고, 또 보관이 쉽죠. 왜냐면 다운받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전자책이 인기가 있는데, 우선 전자책이 아니고 그냥 책도 똑같아요. 우리가 책을 쓸 때 나는 왜 쓰는지 그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쓰는 게 중요한데, 그 전자책을 쓰려는 사람들은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온 삶을 총정리해보고 싶어서 다시 되돌아보고 싶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전자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왜 쓰는지 그런 걸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제를 정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인기 있는, 요즘 사람들이 인기 있는 주제가 뭔지, 그리고 어떤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왜냐면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야지 감흥력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 학생 중에 엄마의 주례사라는 제목의 책 내신 분이 있는데, 제목만 들어도 결혼 앞둔 딸들이 읽기 좋겠죠. 그런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쓰는 책이 다른 책과 구별될 수 있는 점이 있어야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희소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글쓰기 준비 운동으로 SNS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나 앞으로 글 쓰겠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를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혹은 나와의 약속을 하면서 시작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할 때는, 저는 글을 쓸 때 자료 수집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자료를 수집하면 꽤 구슬이 생겨서 분량도 생기고, 그래서 자료 수집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쓰시게 될 텐데, 본문을 쓸 때는 뭐 중요시할 게 많죠. 뭐 문장력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또 마지막으로 수정 및 검토를 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 지인들한테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편집장님한테 물어봐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편집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편집장님은 쉽게 말해서 작가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넓은 시선으로 이 작가의 글을 읽고서 어디를 고치면 더 좋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검토를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자책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뉴페이퍼에 등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작가 소개를 쓰셔야 되는데, 요새는 작가 소개를 좀 인상 깊게 쓰시더라고요. 단순히 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몇 년생이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어쩌다 글쓰기에 빠졌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인상 깊은 문장들로 작가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목차를 쓰시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책 소개도 직접 쓰시는 건데, 제 취미로 글쓰기를 예로 들면 이 책은 한 번도 취미로 글을 써보지 못한 저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책 소개였어요. 예. 그리고 완성된 PDF 파일 원고를 파일을 첨부를 해주시고, 또 표지도 만드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하실 때, 뉴페이퍼에 등록하실 때는 단돈 수수료 1,000원, 예, 1,000원이 들어요.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되고요. 전자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네. 첫 번째, 저처럼 이렇게 강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강사도 되고 작가도 되고 엔잡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쓴 그 주제로 강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책을 쓰는 거는 이제 저자가 되고 작가가 되어서 대중에게 알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이버 인물 등록할 때 필요한 게 ISBN인데, ISBN은 책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력하면은 인물 등록하는 게 좀 쉬워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전자책으로 1편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많은 독자층이 생기고 팬덤이 생겨서 후속작 출간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후속작 출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책의 효과까지 알아봤는데, 네, 그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작가가 얼마나 열심히 홍보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냈던 그 출판사에서도 저한테 작가님의 열정과 노고에 뭐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로 작가와의 만남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자책을 3월에 냈고 4월에 주인님, 혜미님과 컨택을 해서 여기 했고, 그래서 5월달에 바로 작가의 만남을 하게 돼서 되게 빨리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가 얼마나 진취적이게 하느냐, 그거에 다 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전자책을 더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자책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